네, 이제부터는 일찌감치 경선 룰 굳히기에 들어간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11시에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.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. 그래야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.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입니다. 그러나 개헌 논의가 내란 세력의 책임을 면피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. 행정 수도는 이곳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.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. 네, 출마 장소로 세종시를 선택한 이유가 분명해 보이네요. 네, 우리 당의 다양한 후보들이 제대로 준비해서 본인만의 색깔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말씀 끝나셨습니까? 네, 굉장히 짧게 해주셨네요. 김경수 전 지사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부터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할 의사가 있었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했고요. 그리고 또 개헌을 주장하면서 그 뜻을 이어가겠다 이런 의사도 밝힌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민주당 경선은 1대3 구도가 될 것 같은데요.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, 김경수 전 지사, 그리고 김두관 전 의원 이렇게 3명이죠. 박창진 부대변인, 네.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.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많은 후보가 나와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줄 것 같은데 민주당은 그럴 것 같지 않다. 그런데 여기에 그 구도에 경선 룰이 한몫할 것 같다. 50대 50으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. 비명계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. 뭐 잘 아시다시피 경선에 나온 후보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룰은 참 만들기가 어렵습니다. 예. 그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고요. 저희 당은 오랫동안 당원 중심주의를 말씀드려 왔습니다. 그리고 현대 정당은 당원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맞는 일인 것이고요. 예. 그래서 당원들이 요구하는 방식을 따른 것이고 그것이 뭐 우리의 정당의 가치나 신념을 위배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장 변호사님, 그런데 완전 국민 경선, 국민들이 이렇게 선거인단으로 모집해서 참여하는 그런 선거를 민주당이 안 치러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이번처럼 뭐랄까요? 어차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유리한 판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되는데 그걸 의혹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굳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아쉽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룰도 결선에서는 이제 국민 여론조사 50%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?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난 대선과 지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제 채택을 했던 이 룰은 대의원 그리고 당원들도 현장에서 모바일 투표하지만 일반 선거인단도 똑같은 권리를 부여받은 거였거든요. 예. 근데 일반 선거인단이란 건 이 선거인단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후보 진영에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이 개헌 국면에서 확인된 건 이른바 보수 진영에 정말 표를 세력화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이를테면 정강훈 목사와 관련돼서 그리고 뭐 세이브 더 코리아니. 그래서 역선택이 항상 이제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우려되는데 예.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이런 선거인들이 들어와서 민주당의 어떤 경선 과정이 오염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 의혹이 아직까지는 부식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일단 채비해야 되는 대선 레이스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그리고 이제 당원들 50대 50으로 가는 방안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.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.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런 상황을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.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요.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1차, 2차, 3차 선거인단 투표를 했는데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62.37%, 이재명 후보가 28.3%로 크게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. 박창진 부대변인님, 역선택 방지에 방점을 뒀다라고 설명은 하지만 결국은 저런 상황이 우려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어떠세요? 뭐 이거는
분석에 의한 평가이신 것 같고요. 말씀하신 대로 역선택 방지가 당연한 과제입니다. 예.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아울러 당권 주권 시대에 맞는 여러 차례 토론과 이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분이 짧게 여쭤볼게요. 김 대변인님.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될 걸로 상정을 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? 네,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저는 그 민주당의 경선 룰 변경을 보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참 조급하구나. 왜냐하면 본인이 이길 거라고는 볼 거예요.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만약에 비명 후보가 2위를 할 때 30%가 나오면 저는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다고 보거든요. 예. 그럼 사법 리스크가 재판이 진행됩니다. 그러면 어디 가셔야 되잖아요. 그렇다면 당권과 지방선거에 대해서 누가 그 공천권을 휘두르겠습니까? 비명. 근데 비명이 만약에 압도적으로 9대 1이나 아니면 5%의 지지율만 받는다. 그렇다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. 예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싹을 확실히 밟아놓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김 대변인 개인적인 해석 들었고 구 부장님 개인적인 해석을 들어볼까요?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. 왜냐하면 말 그대로 국민 선거인단 아닙니까? 국민을 믿고 민주당의 축제인 이 경선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박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역선택이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지금 경선을 앞두고 경선 룰을 바꾸는 거, 그건 국민을 못 믿겠다라는 거 아닙니까? 저는 오히려 더 대승적으로 더 많은 국민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해 주십시오. 이렇게 참여를 요청하고 했다라면 오히려 더 큰 축제의 장이 되지 않았을까?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당내 경선 흥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보다는 역선택의 방지를 더 방점을 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